서울 고등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심하고 항소심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 1심의 충실화가 먼저냐 아니면 항소심의 사후심화가 먼저냐 이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업무 보고를 보면 적어도 항소심 양형과 관련돼서는 사정 변경 없는 양형 파기 자제, 그리고 1심 양형을 존중하는 실무 정착, 이런 내용은 좀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법원에서 아직 정책 기조로 확립된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독립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다른 권력기관의 이야기는 삼가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양형 토론은 뭐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한 사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법원에 지금 양형조사관이 있는데 지금 양형조사관이 소속이 중앙법원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인가요? 고등법원에도 두 분이 이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추가로요? 예. 중앙법원에도 있습니까? 중앙에 5분 계십니다. 중앙에 더 많군요. 그럼 제가 중앙법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다른 법원 사례고요. 이미 확정된 사례니까 제가 좀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대구에서요, 미성년 의붓딸에 대한 상습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해자가 2017년에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의붓딸이 생겼죠, 이 가해자는. 근데 2018년에 이 딸이 6살이 됐을 때부터 2022년까지 횟수로 5회 동안 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합니다. 이제 친엄마가 새벽까지 자리를 비우고 이러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계속 상습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1심 재판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선고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판결문에 설시를 해놨어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양형 사유인데요.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재에도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이 피해자 아이의 친모가 피고인과 가해자와 재결합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 불원서를 아이 이름으로 냈어요. 내가 아이의 친권자니까 아이가 처벌 불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낸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복잡한 문제죠. 1심 판사가 고민한 내용들을 쭉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서 그 수사기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나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런데 엄마랑 내가 다르게 말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가 늘 불안해 보인다. 엄마한테 내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다. 가해자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가해자가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걸 봤다. 반행하면 그 학대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내가 왜 일을 겪었는지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엄마가 가해자의 도움을 필요한 건 또 맞다.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봐 너무 어렵다. 어떻게 했으면 될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래서 1심 판사가 이거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걱정, 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걱정, 또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11살입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경우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이런 재반 사정을 전부 다 고려하되 징역 10년형 최소한 이 가해자가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는 분리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형 기준상 권고형이 8년에서 22년이었는데 10년을 선고를 했어요. 이렇게 고민이 담겼던 판결이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항소가 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징역 8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사정 변경은 없습니다. 딱 하나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법원 조사관을 보내서 아이를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용서했니? 아이가 용서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격이요. 이게 4월달 선고고 이게 9월달 선고거든요. 1심이 4월, 항소심이 9월. 불과 4, 5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11살이에요. 이 아이가 5년 동안 이 의붓 아버지랑 살면서 상습 성폭행을 당했고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눌려 있어요. 이 아이를 법원 조사관이 가서 잠시 분리해놓고 물어봐서 그 아이가 용서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2년을 감형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이 재판은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 항소심에서 가서 물었던 법원 조사관이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범죄 심리학, 아동학, 가정심리 치료학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고요. 법원에 지금 전문 조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조사관을 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접근하지 못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고등법원하고 아마 수원고등법원 관내에 전문조사관이 한 명씩 있는데 다른 법원에서는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전문조사관들을 많이 뽑도록 예산 관련된 것도 다음 집에 하면서 좀 제안을 해주는가요? 진지하게 검토해서 종합 평가에서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원에 양형조사관이 5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전문직 임기제 조사관으로서 임상학, 임상심리학 그런 것도 전공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법원에서 우리 법원에 사건이 많아서 아마 다른 법원에까지 그렇게 신경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고 전문가 양형조사관을 좀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 대구의 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사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성이 없는 법원 조사관이 11살 여자아이 찾아가서 불과 몇 달 전에 이미 물었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의사 자체도 정확성이라던가 평가를 어떻게 될지 하는 문제들을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앙지방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에는 아동 심리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는 법원 조사관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전문 조사관들이 관할 법원 사건만 지금은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아동에 관련된 성폭행 사건, 학대 사건에서도 그 법원 조사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법원 조사관들 업무 배당하실 때 혹시 하실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꼭 살펴주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방법으로는 그 외에 일반적인 사건 배당을 좀 줄여서 이런 특수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에 전국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 여지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